안녕하세요, 솜냐입니다. 오늘 그려볼 주제는 케찰코아틀입니다. 케찰코아틀은 아즈텍에서 유명해졌지만 톨텍, 마야, 잉카, 올메카 등 메소아메리카 전역에 걸쳐서 이미 진작에 널리 믿어지고 있던 신입니다. 남미에 살고 있는 아름다운 깃털이라는 뜻을 가진 희귀새인 케찰과 뱀이라는 뜻을 가진 코아틀이 합쳐진 깃털 달린 뱀, 바로 케찰코아틀로 불리게 되죠. 케찰코아틀은 남녀가 공존하는 오메테오틀에게서 태어났습니다. 형제로는 붉은 테스카틀리포카, 검은 테스카틀리포카, 찰치우틀리쿠에가 있는데 그중 케찰코아틀은 두 번째 태양을 창조하고 지배했습니다. 세계와 인간들을 창조하고 옥수수를 내리는가 하면 옥수수 재배법과 술을 담그는 법, 그리고 시간, 별의 움직임 등 많은 것을 알려준 신이기도 하지만 또 창조와 함께 파괴 양면성을 지닌 신이기도 합니다. 생명의 신, 빛의 신, 지혜의 신, 샛별의 신, 그 외에 많은 수식어를 가지고 있는 케찰코아틀은 또 금성을 대표하는 신이기도 하죠. 금성이 서쪽으로 질 때 어둠의 지평선 너머로 모습을 감춰 죽음을 의미하고 다음날 다시 동쪽 하늘로 솟아나면서 떠오르는 부활을 상징하기 때문에 창조와 파괴의 양면성이 일치한다고 봤기 때문이죠. 아즈텍 신화에 따르면 지금 현재의 시대가 있기 전 세상은 멸망한 4번의 태양의 시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4번의 종말이라는 영겁을 거쳐 새롭게 탄생한 5번째 태양의 시대를 아즈텍인들은 지진의 태양의 시대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아즈텍인들이 말한 5번째 태양의 시대인 셈이죠. 이전 4번의 태양 시대가 멸망했기 때문에 아즈텍인들은 5번째 태양의 시대도 언젠가 종말이 올 것이라고 믿어 태양에 광적인 집착을 보였습니다. 토나티우 신의 희생으로 태양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태양을 계속 유지하고 하늘에 뜨게 하기 위해선 심장을 바쳐야 한다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종말의 시간을 늦추기 위해 심장을 바치게 된 거죠. 아즈텍인들은 이것을 인신공양이 아닌 신들에게 빚을 갚는 행위로 생각했고 무척 신성시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말한 첫 번째 태양의 시대는 제기호의 태양입니다. 676년 동안 옥수수만 먹고 무럭무럭 자라난 거인족들이 살고 있는 거인의 시대였습니다. 676년 동안 옥수수만 먹다니. 하지만 테스카틀리포카와 케찰코아틀이 싸우게 되면서 대재앙이 발생하게 됩니다. 케찰코아틀이 세상을 물로 채우고 태양에 있던 검은 테스카틀리포카를 바다로 떨궈냅니다. 태양에서 떨어진 검은 테스카틀리포카는 거대한 제기호로 바다에 떠오르게 되고 제기호 떼들은 가득 채워진 물로 코만 내밀고 있던 옥수수 성애자 거인들을 공격하게 되면서 그렇게 제기호들한테 멸망당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태양의 시대는 바람의 태양입니다. 또 이 테스카틀리포카와 케찰코아틀이 대판 싸우게 되면서 엄청난 광풍이 몰아치게 됩니다. 신들의 깽판에 버틸 수 없게 된 사람들은 그 엄청난 광풍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나무를 붙들거나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때 꼬리가 생겨나게 되고 원숭이로 태어나게 되면서 두 번째 태양의 시대도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태양의 시대는 비의 태양입니다. 두 번째 태양의 시대가 망한 틈을 타서 새로운 시대를 창조한 틀날록을 안 입고 깨본 케찰코아틀이 시비를 걸어 싸우게 되면서 불의 비를 퍼부어 됩니다. 두 번째 태양의 시대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들은 칠면조와 새가 되면서 세상은 그렇게 또다시 멸망하고 맙니다. 네 번째 태양의 시대는 물의 태양입니다. 이 시대는 초반에는 매우 풍요로운 세계가 유지됐지만 테스카틀리포카의 이간질로 사람들이 찰치우틀리쿠에를 모험하고 시건방지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찰치우틀리쿠에는 그 서러움에 펑펑 울기 시작했고 그 때문에 지상에는 대홍수가 일어나게 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고기로 변했다고 합니다. 이때 테스카틀리포카는 자신을 숭배하던 타나와 네나 부부를 살려주게 되죠. 그리고 5번째 태양의 시대, 현재의 시대, 바로 지진의 태양입니다.
이전 4번의 태양시대를 모조리 폭망케 하면서 새로 창조된 5번째 태양의 시대를 두고 케찰코아틀과 테스카틀리 포카가 또 주도권 문제로 다시 신경전을 벌이게 되는데요. 어느 날 둘이 티격태격 하늘을 돌아다니던 중 바다에서 거대한 검은 악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둘은 이제 막 따끈따끈하게 생성된 세계를 저 거대 악어가 파괴하진 않을까 노심초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은 서로 휴전에 들어가면서 힘을 합쳐 거대 악어 괴수를 찢어 끔살을 시킵니다. 악어 괴수는 찢겨져 나가면서 하늘과 땅, 강과 샘, 산 등등 지구의 기본 토대가 되는 좋은 재료가 되죠. 근데 사실 이 거대 악어의 정체는 관절마다 입이 달려 바다를 떠돌아다니면서 먹이를 찾아 먹고 있던 시팍틀리라는 대지의 여신이었습니다. 신들은 대지의 여신을 죽였다며 노발대발하는데요. 그래서 억울하게 죽은 시팍틀리의 넋을 기린다며 식물을 하나 심게 되는데 그 식물이 바로 디저트계에 없어서는 안 돼 신들의 열매 카카오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카카오 얘기를 잠깐 하자면 카카오가 지금은 흔하지만 고대 아즈텍에선 굉장히 귀하게 여겨져 화폐로 사용됐습니다. 부자들만이 카카오콩으로 만든 쇼콜라트를 사서 음미할 수 있었는데요. 일례로 몬테수마 왕은 바닐라, 꿀, 옥수수 가루가 들어간 이 초콜릿 한 잔과 담배 한 개로 하루 일과를 마쳤다고 전해지며 하루에만 무려 50잔을 마실 정도로 굉장한 초코광이었다고 합니다. 재밌는 건 카카오를 화폐처럼 사용하다 보니까 이 카카오 껍데기 속에 아마란스나 아보카도 씨앗이라든지 돌멩이나 흙 따위를 넣어서 위조 화폐를 만들어 사기를 쳤다고 합니다. 고대나 지금이나 사기는 언제나 극성이었나 봅니다. 카카오의 존재가 세계에 알려지게 된 건 스페인의 코르테스가 아즈텍에 들어왔을 때 이 쇼콜라를 맛보게 되고 반하게 되면서 후에 아즈텍을 정복하고 국왕에게 갖다 바치게 되면서부터입니다. 이 스페인 국왕 역시 초콜릿의 매력에 빠진 나머지 테오 브로마 카카오, 신들의 음식이라는 명칭을 붙여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카카오는 코르테스보다 콜럼버스가 먼저 니키라과에서 카카오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콜럼버스는 신들에게 눈이 멀어서 카카오를 고양이 똥 취급하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무시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코르테스나 콜럼버스나 먼저 발견했다느니 말하기도 뭐한 게 어차피 그건 아즈텍인들이나 니키라과 원주민들이 먼저 발견하고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어쨌건 다시 돌아와 악어 괴수 시팍틀리가 좋은 영양분이 되어 산과 바다, 땅의 형태를 잡게 된 5번째 태양의 시대는 하지만 제일 중요한 태양과 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들은 누가 태양과 달이 될지 이 신들을 모집해 오디션을 치르게 되는데요. 이때 이 써낸문 오디션에 돈다발을 뿌리며 금은보화를 치렁치렁 달고 나타난 테쿠시틀레 카틀이란 신 녀석과 꼬질꼬질 후줄근한 멍석마리 차림을 하고 나타난 못생긴 나나우아친이라는 신 둘이 이 오디션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모든 이들이 찬양하고 존경하는 태양이 되길 원했던 테쿠시스테카틀은 자신이 태양이 되겠다고 먼저 거들먹거리며 나서게 되지만 태양과 달이 되려면 불 속으로 뛰어들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쉽게 뛰어들지 못하고 망설이게 되죠. 그 틈을 노려 못생겨서 인기도 없고 한 번 존경이라고 받아본 적이 없던 우울한 인생 나나우아치는 어차피 잃을 것도 없는데 화끈하게 가자며 바로 불길 속으로 뛰어듭니다. 망설임 없이 바로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태양이 된 나나우아친을 본 테쿠시스테카틀은 나댔던 것들이 쪽팔려 그 뒤를 이어 불길 속으로 뛰어들면서 달이 됩니다. 하지만 워낙 호화롭던 테쿠시스테카틀이었기 때문에 태양보다 달이 더 밝아지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에 세상이 너무 밝아질 것을 우려한 신들이 근처에 있던 토끼를 냅다 달을 향해 던져버립니다. 단지 밝게 빛난다는 이유로 토끼를 얻어맞은 테쿠시스테카틀의 얼굴에 상처가 나면서 빛이 약해지고 말죠. 이렇게 태양과 달이 생겼지만 어째선지 태양과 달이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태양이 된 나나우아치는 난 너희가 알던 과거의 내가 아니다. 내가 없으면 이 세상은 끝장이라고. 내가 죽음을 불사르며 희생했는데 너희는 한 게 뭐냐?
날 움직이려면 너희들도 성의를 보여라 라면서 도나티오로 격상되자마자 손바닥 뒤집듯이 오만해집니다. 처음엔 반발하던 신들은 하는 수 없이 케찰코아틀에 의해 심장이 꺼내져서 도나티오에게 받쳐지게 되고 그제서야 태양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달과 별들이 그 뒤를 따라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아즈텍인들이 심장을 바쳤던 악행은 알고 보면 이 건방진 나나오와 진이라는 녀석이 원흉인 거죠. 그렇게 태양이랑 달도 생겼으니 케찰코아틀은 태양을 지속시킬 수 있는 제물로 인간을 다시 만들고자 지하세계의 신 미틀란테 쿠틀리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저는 태양의 시대 때 망해버려서 멸망했던 인간 뼈를 달라고 부탁하지만 거절을 당하게 되는데 그래도 이번 세상은 제대로 만들어 보겠다며 몰래 인간 뼈를 훔쳐 달아납니다. 근데 이때 너무 급하게 도망치다 스텝이코가 넘어지는 바람에 뼈들이 산산조각이 나면서 쪼개져 버리고 마는데요. 그래서 이 때문에 인간들의 키가 제각각이라고 합니다. 저는 새끼발가락 어디쯤인가 봅니다. 그렇게 부서진 뼈를 들고 하늘로 올라가 시우아코틀 여신에게 부탁한 케찰코아틀은 여신이 열심히 갈아 만든 뼈가루에 자신의 피와 신들의 피를 섞어서 다시 인간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인간들에게 옥수수를 줬지만 삶에 활력소가 없다고 생각한 케찰코아틀은 춤추고 노래할 수 있도록 유흥거리로 술을 내려주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 무시무시한 파괴의 신 치치미테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용설란의 여신 마야우에를 살살 꼬드겨 같이 지상으로 내려가 나무가 되기를 합니다. 이 사실을 눈치챈 치치미틀이 어둠의 악령 치치미틀 동료를 이끌고 지상으로 내려와 나무를 쪼개버립니다. 자기 때문에 죽게 된 마야우엘에게 죄책감을 느낀 케찰코아틀은 박살난 잔뼈를 모아 땅에 묻게 되는데 이것이 풀케라는 술의 원료가 되는 용설란의 기원입니다. 훗날 이게 스페인으로부터 건너온 증류법을 통해 데킬라로 거듭하게 되죠. 하지만 즐기라며 어렵게 술을 줬지만 아즈텍인들은 만악의 근원이라 여겨 잔치 때 노인들이 마음껏 마시는 것을 제외하곤 과음하면 귀족들은 처형하고 평민들은 머머리로 만들어버리고 집을 때려 부숴버려서 거리로 내쫓아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다 언젠가 이 케찰코아틀은 동쪽 바다로 사라지면서 태양력 1500년경에 다시 돌아올 거라는 약속을 하는데요. 하필 우연히도 스페인이 아즈텍을 침공한 시기가 이 1519년인 것입니다. 몬테수마와 아즈텍인들은 코르테스를 케찰코아틀이 돌아왔다며 착각을 합니다. 사실 이 스페인인들은 케찰코아틀이라고 착각하는 데 이유가 있는데요. 이는 선조가 되는 아즈텍인들의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즈텍인들은 아스틀란 섬에 살던 변두리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다른 부족들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고달픈 삶을 연명하다가 치말마라는 이한자가 어느 날 삘이 꽂힌 신들린 계시를 받게 됩니다. 다른 곳으로 떠나 새로운 터를 잡아라. 우이칠로포츠틀리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라면서요. 예언을 철석같이 믿고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여기저기 떠돌던 바로 그때 테스코코 호수 위의 작은 섬 테노치티틀란 바로 오늘날의 멕시코시티에서 독수리가 선인장 위에 앉아 뱀을 잡아먹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전율에 차오른 아즈텍인들은 확신을 하게 되죠. 오, 여기가 바로 치말마우 우이칠로 포츠틀리가 계시한 약속의 땅이다. 전설의 아즈텍 제국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였던 셈이죠. 아즈텍인들은 자신들이 믿었던 우이칠로포츠틀리가 벌새를 상징하는 수호신이었기 때문에 이 독수리가 뱀을 먹는 모습이 흡사 메소아메리카 전역으로 숭상받고 있었던 토착신 케찰코아틀을 우이칠로포츠틀리가 제압하는 것으로 봤던 것입니다. 아즈텍인들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털을 잡으면서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필요했죠. 멕시코 국기를 보면 독수리가 선인장에 앉아 뱀을 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 착안된 것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아즈텍인들은 자신들을 멕시카인들이라 개명을 합니다. 사실 아즈텍인들은 케찰코아틀보다 이 우이칠로포츠틀리를 최고의 신으로 쳤습니다. 근데 아즈텍인들이 내려오기 전에 이곳엔 이미 톨텍이라는 문명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톨텍 문명은 케찰코아틀을 굉장히 숭배했었는데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본인 이름 앞에 붙여 쓰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불타는 주작 최지팔봉, 스라선이 나강호, 최고 준유 기멸의 광두권 뭐 이런 식인 거죠. 뭔가 중2병스럽지만 그중 톱피치인 케찰코아틀이 아즈텍인들에게 상당한 지식과 능력을 전수해주고 동쪽으로 떠나면서 언젠가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정치 싸움 때문에 밀려 쫓겨났다고도 하고 톨텍을 떠나 마야의 왕이 됐다고도 하는데요. 당시 톨텍은 망해가고 있었던 때라 아마도 아즈텍인들에게 밀려 떠나간 것이 아닐까 추측합니다. 쫓아냈건 스스로 갔건 이 아즈텍인들은 톨텍 문명을 거의 그대로 흡수해 근본 없는 이방인이라는 꼬리표를 없애고 이 스스로를 톨텍인의 후예라 자처하면서 중앙아메리카에 당당히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뭔가 마치 문명에서 개척자가 도시 알박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왜일까요? 그러니까 몬테수마 2세는 이 코르테스를 토필친 케찰코아틀의 후손이 돌아왔다고 착각하면서 보라, 우리가 그대들 대신 이 땅을 통치하면서 이렇게 왕국을 번영시켰다 라고 자랑질을 했던 것이죠. 세상의 멸망을 멈추려고 그렇게나 심장을 바쳐들며 중앙아메리카를 제패하던 찬란했던 아즈텍 제국은 코르테스의 침략에 의해 그렇게 허무하게 멸망하고 맙니다. 아즈텍의 멸망은 스페인의 병력이 강력해서라기보다 그들이 가져온 돌림병, 천연두를 직격으로 맞기도 했고요. 아즈텍인들이 지배하면서 산재물로 쓰던 주변국들이 이때가 기회다 하면서 코르테스와 합세에 반기를 들었다는 탓이 캡니다. 어떻게 보면 멸망할 거라던 예언이 맞긴 맞네요. 비록 그들이 그토록 두려워한 태양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 외부 침략에 의해서였지만 말이죠. 네, 지금까지 케찰코아틀에 대해 알아보고 그려봤는데요. 즐겁게 보셨으면 좋았겠고 감사합니다.